열심히 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 경험 있으시죠? 저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오랫동안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댓글이 딱 하나 있어요. 카미노님, 저는 진짜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될까요? 처음에는 저도 답을 몰랐어요. 더 열심히 하라고 말하기에는 이미 충분히 하고 있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하기에는 너무 뻔한 말이었거든요. 그러다가 1910년에 쓰인 책 한 권을 만났습니다. 월러스 와틀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시크릿 아시죠? 그 원조입니다. 근데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100년 전 이 사람이 직관으로 알았던 것들을 현대 뇌과학이 하나씩 다 증명하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달라지는지 뇌과학으로요. 잠깐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원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원하는 수입, 원하는 관계, 원하는 건강 상태, 100점 만점에 몇 점짜리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세요? 대부분 60점에서 70점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구독자분들께 물어봤더니요. 나쁘진 않은데 뭔가 부족해.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이런 느낌.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이 게으르거나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예요.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평균보다 훨씬 열심히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새벽에 일어나도 보고, 퇴근하고 피곤한데 자기계발 영상도 보고, 책도 읽고, 뭔가 달라지려고 진짜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와틀스는 1910년에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열심히 하냐 안 하냐가 아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냐의 문제다. 처음 이 말을 읽었을 때 좀 억울했어요. 방식의 문제라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방식이 틀렸다고? 그런데 계속 읽다 보니까 이게 맞더라고요. 뇌과학이 그걸 설명해 주더라고요. 서울에서 부산을 가야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지도 없이 열심히 걷는다. 방향이 잘못됐는지 모른 채로. 두 번째, KTX를 탄다. 2시간 30분이면 도착한다. 와틀스가 말하는 특정한 방식이라는 게 바로 KTX를 타는 겁니다. 열심히 걷는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방향과 방법이 틀리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목적지에 못 닿을 뿐인 거죠.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KTX 티켓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뇌과학 1. 신경가소성.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말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원래 의지력이 약해. 나는 원래 긍정적이지 않아. 나는 원래 돈을 못 모아. 이 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다는 건 맞아요. 근데 원래 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뇌는 평생 바뀌거든요. 신경가소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뇌과학에서 가장 혁명적인 발견 중 하나예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과학자들은 뇌는 어릴 때 발달이 끝나고 어른이 되면 고정된다고 생각했어요. 신경가소성이라는 단어를 논문에 쓰는 것조차 금기시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70대 노인도 어떤 생각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뇌의 신경회로가 실제로 바뀝니다. 런던 택시 기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어요. 런던은 길이 워낙 복잡해서 택시 기사가 되려면 수년 동안 모든 길을 외워야 합니다. 이분들의 뇌를 MRI로 찍었더니 공간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가 일반인보다 유의미하게 컸습니다. 생각과 행동의 반복이 뇌 구조 자체를 바꾼 거예요. 와틀스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떤 생각을 반복할 때마다 현실의 형태가 만들어진다. 100년 전에 쓰인 말인데 뇌과학이 증명한 겁니다. 더 흥미로운 실험이 있어요. 1995년 신경생리학회지에 실린 연구예요. 피아노를 전혀 못 치는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A그룹은 5일 동안 매일 2시간씩 실제로 피아노를 연습했고요. B그룹은 5일 동안 매일 2시간씩 피아노 치는 것을 머릿속으로만 상상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요. 5일 후에 두 그룹의 뇌를 MRI로 찍었더니요. 놀랍게도 두 그룹의 신경망이 거의 동일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실제로 연습한 그룹과 상상으로만 한 그룹이요. 연구진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단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발달한다. 그리고 우리의 뇌는 육체적 노력과 정신적 노력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원하는 상태를 선명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뇌를 그 방향으로 바꾸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뇌과학 2. 망상활 성계.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기죠.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고? 그럼 왜 나는 열심히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안 되는 거야?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여러분 뇌 안에 망상활 성계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한자어라 좀 낯설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망상활 성계,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해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 뇌는 매초 약 1100만 비트의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 고작 40비트예요. 나머지 1099만 9960비트는 어디로 갈까요? 망상활 성계가 걸러냅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만 골라서 의식으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새 차를 사기로 결심한 날 갑자기 그 차가 길에서 엄청 많이 보이기 시작한 경험 있으시죠? 차 수가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닙니다. 달라진 건 여러분의 뇌예요. 망상할 성계가 이 사람은 지금 저 차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신호를 받고 길에서 그 차를 골라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끌어당김의 법칙의 실체예요.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뇌 자동 필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망상할 성계는 내가 반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기준으로 필터를 설정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는 어차피 안 돼를 반복적으로 생각한다면 망상할 성계가 그 방향으로 필터를 맞춥니다. 실패의 증거, 안 되는 이유, 부족함의 신호만 골라서 의식으로 올려보내기 시작해요. 반대로 나는 반드시 방법을 찾는다를 반복적으로 생각한다면 망상할 성계가 기회의 증거, 가능성의 신호,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골라서 올려보냅니다. 같은 세상을 살면서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와틀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원하는 것들은 이미 당신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당신의 생각이 그것을 부르기 때문이다. 100년 전 말이 이 망상할 성계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망상할 성계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부정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원숭이를 생각하지 마세요. 방금 뭐가 떠오르셨나요? 빚이 안 늘었으면 좋겠다고 계속 생각하면 망상할 성계는 뭘 검색할까요? 빚입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문제를 검색합니다. 와틀스의 표현이 너무 정확해서 소름 돋았어요. 걱정은 원하지 않는 것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비는 기도다. 그래서 원숭이 대신 사자를 생각해야 합니다. 없는 것 대신 있는 것을 생각해야 해요. 두려움 대신 원하는 결과를 생각해야 합니다. 뇌과학 3. 감사와 도파민.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망상할 성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설정할 수 있을까요? 와틀스가 강조한 방법이 있어요. 처음에는 좀 황당하게 느껴졌습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면 부자가 된다고? 이게 무슨 논리야 싶었는데요. 뇌과학을 공부하고 나서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라는 감정을 느끼는 순간 우리 뇌에서 동시에 세 가지 화학물질이 분비됩니다.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이에요. 도파민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동기 호르몬입니다. 더 원하게 만드는 물질이에요. 감사할 때 도파민이 분비되면 뇌가 지금 이 상태가 좋다, 더 원하자는 신호를 보냅니다. 세로토닌은 안정감과 자존감을 만드는 물질입니다. 세로토닌이 충분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고 어려운 도전도 시도할 수 있게 됩니다. 옥시토신은 신뢰 호르몬이에요. 감사를 표현하거나 받을 때 분비되며 사람 사이에 유대감을 만듭니다. 실제로 연구가 있어요. 감사일기를 3주간 꾸준히 쓴 그룹과 안 쓴 그룹을 비교했더니 감사일기를 쓴 그룹의 에너지 수준이 25% 높았고 운동도 더 많이 했으며 전전두엽 활성화도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MRI로 찍어봤더니 뇌 구조 자체가 달라졌어요. 감사가 뇌를 구조적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와틀스가 감사는 위대한 마음의 태도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부는 반드시 찾아온다고 한 거예요.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뇌과학입니다. 뇌과학사, 의지력의 오해. 자,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죠? 의지력으로 하면 되겠네. 잠깐요. 의지력에 대한 중요한 오해가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자기 통제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의지력을 더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의지력이 필요한 상황 자체를 덜 만든다는 겁니다. 의지력은 근육과 같아요. 쓰면 쓸수록 고갈됩니다. 하루 종일 과자 먹지 말자고 참으면 저녁이 되면 폭식하게 됩니다. 의지력이 소진된 거예요. 와틀스도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지금 가진 것으로 시작하라. 환경을 설계하라. 운동화를 침대 옆에 두면 아침 운동 확률이 높아집니다. 책을 TV 리모컨 옆에 두면 독서 확률이 높아집니다. 의지력에 기대지 말고 좋은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성공의 비결은 더 강한 의지력이 아닙니다. 좋은 행동을 습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실전 30일 루틴.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을 말씀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하루 딱 10분이에요. 아침 5분, 저녁 5분. 아침에 눈을 뜨면 딱 하나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합니다. 오늘 내가 원하는 목표에 한 발짝 가까워지기 위해 어떤 기회나 아이디어가 있을까? 이 질문 하나가 망상할 성계의 오늘의 필터를 설정합니다. 하루 종일 뇌가 그 방향의 기회를 찾기 시작해요. 그리고 눈을 감고 1분 동안 원하는 상태를 선명하게 그립니다. 어떤 공간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기분인지 구체적으로요. 그런 다음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 하나를 정합니다. 딱 하나만요. 저녁에 잠들기 전 5분은요. 노트를 꺼내서 3가지를 씁니다. 오늘 감사한 일 1가지, 오늘 잘한 일 1가지, 내일 기대되는 일 1가지. 중요한 건 느끼면서 쓰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실제로 느끼려고 노력하면서 써야 합니다.
그래야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실제로 분비됩니다. 왜 아침 저녁이냐고요? 아침에 막 일어났을 때와 잠들기 직전 뇌는 알파파 상태입니다. 이때 뇌는 새로운 정보를 가장 잘 받아들이고 신경 경로가 가장 잘 만들어져요. 하루 중 뇌가 가장 가소성이 높은 순간에 개입하는 겁니다. 10분이 작아 보이지만 매일 뇌가 가장 열려있는 순간에 원하는 방향을 입력하는 거예요.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신경 경로가 자리 잡는데 최소 21일, 완전히 자동화되는데 평균 66일이 걸립니다. 30일은 그 중간 지점이에요. 뭔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걸 느낄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이게 다 한 권의 책에 담겨 있습니다. 1910년에 쓰인 책이에요. 월러스 와틀스라는 분이 쓴 부의 과학이라는 책입니다. 시크릿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원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을 뇌과학의 언어로 다시 썼습니다. 신비주의가 아니라 신경과학, 감이 아니라 메커니즘. 와틀스가 100년 전에 옳았던 이유를 2026년에 뇌과학이 증명합니다. 신경가소성이 뭔지, 망상활 성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감사가 왜 도파민 회로를 켜는지, 의지력보다 환경 설계가 왜 강한지 6장으로 정리했고 30일 실전 루틴까지 담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처음에 이 내용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너무 뻔한 얘기 같았거든요.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감사해라, 원하는 걸 시각화해라. 들어본 말들이잖아요. 그런데 뇌과학을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이게 뻔한 얘기가 아니라 뇌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말들이었다는 거요. 와틀스는 과학 용어를 몰랐을 뿐 작동 원리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아래 더보기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법칙을 몰랐거나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칙은 중력처럼 모두에게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그 법칙을 알고 따른 사람은 누구든 같은 결과를 얻어요. 여러분은 결국 해냅니다. 아직 방법을 모르는 것뿐이니까요. 감사합니다. 카미노였습니다.